일단 기본적으로 간이가세자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어요. 이게 정말 오랜만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 기준금액이 4,800이었는데 이제 8천만 원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정된 게 과연 언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느냐 요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한번 좀 보시면요. 자, 2020년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시는 2021년 7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다음 달에 어떻게 돼요? 간이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통보가 되는 사람들은 전년도 매출액 갖고 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미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 다 하셨죠. 그때 신고를 해봤을 때 이게 8천이 안 됐다라고 싶으면은 지금쯤 막 통보가 올 거예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돼서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되는데 자, 이때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면서 좀 중요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컨셉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요게 8천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간이과세자의 기존에 있었던 기준금액이 4,800 밑에는 계속해서 세금에서 발급을 안 하지만 4,800에서 8,000 사이는 세금에서 발급을 하는 걸로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볼게요. 요게 2021년 6월 30일까지 하고 법의 적용이 좀 달라요. 2021년 이제 7월 1일 이후가 되는데 일단 기준 금액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4,800이었죠. 근데 요게 8,00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잖아. 여기서는요. 4,800까지는 역시 계속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인데 4,800부터 8,000까지는요.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간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보다는 뭘 발급해요? 그냥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혼란이 하나 발생하냐면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시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면 거기에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것들 뜨죠. 뭐 면세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안 되고 간이라고 표시되면 우리 매입세 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죠. 얘네들한테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신용카드가. 지금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 얘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표현해 줄지 아직 모르겠어요. 7월이 지난다 봐요. 갑자기 이제 이러니까 감동이 있죠. 왜냐면 지금은 간이는 무조건 빼면 되잖아요. 그게 홈택스에서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은 우리는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간이는 다 빼고 하든가. 그러니까 법조문이 바뀌어도 이거를 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7월 1일부터 지금 그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표시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표시가 두 가지로 바뀌어요. 뭐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없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에 구분 표시를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20일 전까지 통지인데 벌써 지금 20일 전이면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면 지금 오늘 현재 보면은 지났잖아요. 통지가 오고 있어요. 계속. 사업자들한테 통지가 오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도 새로 이제 교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통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통지서까지는 봤는데 아직 세금 그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법령상으로는 이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아니면 그냥 간이과세자 이거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준다라고 돼요.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이제 간이과세자 우리 기장을 할 때 얘기고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뭘 더 많이 만나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에 이게 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7월 달에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8월 좀 지나면은 이제 조회되죠. 8월 15일 지나면. 그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쳐다봐야 돼. 그걸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어쨌든 규정상은 요게 이렇게 흘러가고, 자 지금부터 간이가세자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을 쭉 설명할 때 시행 시기를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자 보세요. 2020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도에 7월 1일 날 간이가세자의 규정이 바뀌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때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되면은 여러분 이번에 7월 25일 날 가세 유형 변경된 사람은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간이가세자. 이 사람은 개정된 법령이 아니라 기존 법령으로 신고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보시면서 하세요. 이번에 7월 1일 날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7월 25일 날. 이 사람들한테는 개정된 법령이 아니라 종전 법령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하나씩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다시 내용으로 가보시면 31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기준 금액이 기본적으로 4,800에서 8,000으로 바뀌었는데 업종 두 개는 또 그대로 두었어요. 헷갈려요. 잘 보시면 과세 유흥 장소랑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그대로 4,800 기준이에요. 여기 또 얘 두 업종은 업종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다. 그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넘어가시면 318페이지 간이가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 4,800만 원 미만은 그냥 납부의무가 면제입니다.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19페이지 보시면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추가됐다라 그래서 원래 도매업만 이제 간이가세가 배제되는데 상품 중개업도 좀 간이가세가 배제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그리고 건설업이 있는데 자 건설업은 원칙적으로는 간이가세가 배제가 되지만 아래쪽에 제외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로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하는 건설업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테리어 업종이에요. 인테리어 업종에서 도배라든지 뭐 실내 장식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업종은 제외라는 말은 간이가세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로 최종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보통 이제 아파트 상가 안쪽에서 실내 건축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는 데들 도배하는 데들 이런 데들은 간이가세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서서 320페이지 보시면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같은 이런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는 간이가세가 적용이 배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은 최종 소비자 대상 보니까 촬영 있죠. 이제 사진 촬영업이라든지 가정용품 임대업이나 복사업 같은 경우는 제외니까 역시 여기는 적용 가능, 간이가세 적용 가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시고 계속 321페이지 10번에 보시면 간이가세자에 대한 부가율이 조정이 되는데 자, 기존의 부가율이 5%, 10%, 20%, 30%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단계로 좀 나누고 기본적으로 부가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요. 자, 보시면 소매업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매업이 10%인데 지금 15%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소매업 같은 경우 동네 이제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데들 간이가세자거나 인터넷 쇼핑몰 간이가세자면은 부가율이 10%인데다가 뭐가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따지면 사실상 어떻게 돼요? 그냥 납부세 거의 안 나왔었죠. 근데 이게 15%로 올라가면 조금 나올 거예요, 이제. 왜냐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율이 몇 프로니까? 1.3%죠. 1.3% 적용하면은 사실상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약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이가세자 예전에는 해봐야 어차피 납부세가 안 나왔는데 이제 조금은 납부세가 나오는 구조로 전반적으로 좀 올랐다. 15%, 20%, 25%, 30%, 40%인데 자, 그럼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행 시기가 언제로 돼 있어요?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죠. 자,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25일 날 지금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사람들 이번에 부가세 신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거 적용한다? 요거 왼쪽 거 종전교 적용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7월 25일 날 간이가세자 신고할 때 자, 2021년 7월 25일 날 간이가세자 신고할 때 요거 적용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종전에 일반이었다가 이번에 간이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 신고해줘야 돼? 2022년 1월 25일 날 신고할 때는 요거 적용하는 거고 이게 달라집니다. 구분해서 보셔야지 돼요. 자, 넘어가시면 자, 11번 322페이지 나오는 요 내용. 간이가세자에 대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 요거 이제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으로 들어가되 다시 밑에 보시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랑 신규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으로 남겨뒀어요. 신규 사업자는 아직 모르니까 이제 얼마일지 모르니까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그대로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 4,800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명칭이 붙여졌는데 4,800하고 8,000 사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요구하면은 발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밑에 보는 것처럼 소매업이나 음식업 같은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은 원래가 그 간인지 뭔지 따지지 않고 원래가 영수증 발급 의무여져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요구하면 또 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우리가 나는 간이과세자인데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26페이지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뒤로 326페이지 15번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수증 발급 사업자, 그래서 요 20일 전까지,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지를 통지를 하고 요거를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그 내용을 정정을 해서 내용을 표시해서 발급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요 법이 처음 적용되는 게 올해 2021년 7월 1일 바로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세무서에서 통지가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통지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323페이지 12번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정세금 계산서인데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납품을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가 반품이 돼요. 환입이라고 표현하죠. 반품이 되면 반품 세금 계산서 끊을 때는 당초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요. 반품일로 끊어요. 반품일로 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납품을 해놓은 다음에 반품됐을 때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들어가면 반품할 때마다 수정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반품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21년 8월 31일 날 1,000원에 1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어요. 했다가 요게 1년 지나서 2022년 8월 31일 날 반품이 됐다. 전액 반품이 이루어지면은 요때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원 끊을 때 요거에 대한 날짜를 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2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 거 수정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실무하다 보면은 반품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못 해요, 이거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요때 작성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2022년 8월 31일, 즉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재화의 환입이 일어나면은 그 작성 연월에는 환입된 날을 기입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근데 간이과세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간이었어요. 간이었다가 요게 일반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간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과세 이용이 변경이 됐을 때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간이과세 짤 때는 실제로 세금을 100원을 다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자, 소매업 생각해 볼게요. 소매업이면은 부가가치세는 1,100원 공급 대가로 계산하죠. 부가세 포함가 15%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세금 낼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얼마 냈을까요? 계산이 어렵네. 16.5원 냈을 건가?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놓고 나서 내년도에 일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때 마이너스를 끊으면 부가세를 얼마 환급받아요? 100원 환급받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가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얘가 옛날에 낸 게 100원이 아닌데 왜 100원을 환급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예외적으로 요거를 날짜를 언제로 써야 되겠어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적어야겠죠? 이때는 2021년 8월 31일로 적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게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제가 좀 잘못됐다. 뒤로 한 1년씩 미뤄야겠다. 잠깐 바꿔야겠다.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네. 어쨌든 22년, 23년 그리고 2023년 7월 1일 날 바꿨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세금계산 발급을 했다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을 끊는데 원래 일반적인 수정 세금계산 규정에는 환입은 어떻게 환입된 날짜로 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 과세 유형이 변경됐을 때만큼은 환입이 돼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정 신고해야 돼. 이때는. 자, 그래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적용된 후에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 발급을 할 때는요. 이거는 처음 발급한 수정 작성일로 수정 세금계산을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일 때로 되돌아가라? 예전 간이었을 때로 되돌아가서 끊어야 된다는 거 수정 세금계산 발급일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제가 부가가치세 시작할 때 간이가세자 기준 금액이 8,000원 올라갔고요. 이제 4,000에서 8,000원 세금계산을 끊으면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법조문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는 원래 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거래를 하고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신고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급할 수 있도록 셀프 발행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 예전에는 이게 거래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일 때만 요 규정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4,800에서 8천만 원 대상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간이 과세자일 때도 요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있는 간이 과세자도 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신고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또 325페이지 공급받는 사업자 요구 시 세금계산 발급 사업자. 자, 우리 소매업이나 이런 음식업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 발급을 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간이과세자는 요구해도 무조건 못 끊었는데 역시 여기도 어떻게 돼요? 간이과세자 했을 때는 발급 의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는 사람은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공급받는 자가 요구 시 세금에서 발급하는 사업자에 간이과세자도 포함을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4,800 미만 사업자랑 신규 사업자 얘가 누구였죠? 아까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이제 간이과세자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을 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와 세금에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법조문 체계가 그렇게 흘러간다. 자, 327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오른쪽 16번 32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있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지금 현재 1.3%랑 음식업, 숙박업을 이용하는 이제 간이과세자는 2.6%가 있었는데 요게 폐지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원화됩니다. 1.3%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폐지. 그래서 간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일단 1.3%. 요거 이제 경과 규정에 따라 2021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1.3%고 내년부터는 1%로 돼 있어요. 또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요즘 봐서는 뭐 이제 다 소상공인 어렵다 이러니까 또 계속해서 한 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3% 2.6% 있었던 게 이제 없어집니다. 2.6%. 사실 4,800 기존에 있었던 옛날 규정의 간이과세자는 아예 다 납부분 면제를 걸어버렸으니까 이제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아예 세금 안 내는 거는 똑같으니까 이제 넘어가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밑에 보시면 적용 시기가 2021년 7월 1일 이후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번에 신고할 때 2021년 7월 25일 할 때는 2.6%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신고할 때 간이 신고할 때는 2.6%가 있고 내년부터는 없고 이렇게 내년 이제 1월 25일에 신고할 때는 없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어드리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거기까지의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2.6%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28페이지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 328페이지 돌아가서 보시면은 간이과세자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에서 불러왔을 때 간이 뜨면 전액불공제였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개정해 보면은
간이거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도 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간이거세자도 뭘 하니까 세금계에서 발급을 하니까. 다만 다음은 제외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규랑 직전 연도 4,800만 원 미만인 사람 얘네들은 뭐 해요? 영수증만 발급하고 아까 세금에서 발급 못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데 그 외 대상자는 이제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게 그럼 이 간이가 과연 저 간이냐 이 간이냐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좀 정보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저희 바람이고요. 자,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지 돼요. 뭐냐면 7월 1일 이후부터죠. 왜냐면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생긴 게 언제부터예요?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2021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해야 되겠죠. 이번에 쭉 신고할 때는 간이라고 뜨면 무조건 불공제. 그래서 이번 신고시는 여기 일반 가세자만 되고 간이는 무조건 불공제. 이번 신고 때는 이렇게. 다음 신고 때 바뀌고. 그래서 우리 세무실무가 어려워요. 이렇게 잠깐 사이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뀐 거 다 알아뒀다가. 그래서 이 적용 시기까지 계속 한번 살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를 설명을 할 때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단은 기장 자체를 우리가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기장을 하게 돼 있죠. 부가세 포함가로 기장을 하고 여기다가 부가율 아까 부가율이 이제 개정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 곱해서 여기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매출세액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납부세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각종 세액 공제를 빼서 이제 가산세 더하고 해서 차감납부세액이 되는데 이 구조에서 조금 더 중대하게 바뀌는 게 이제 생깁니다. 우리 세액공제를 받을 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세액공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죠? 그게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매입세금 계산서를 예를 들어서 1,000원에 100원 이런 매입세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매입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공제를 했냐면 여기 나오는 요 100원 있죠? 요 100원에다가 곱하기 부가율 해서 이렇게 공제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부가율이 10%다 그러면 10원 공제되고 그 다음에 뭐 15%면 이제 뭐 15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요 부분이 개정되는 게 그냥 1,100원 곱하기 0.5%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급대가 1,100원 곱하기 0.5%. 그럼 얼마 공제해야 되겠어요? 55원 되겠죠. 아닌가? 5.5원인가? 네, 5.5원. 5원 되겠네요. 5원. 0.5%니까. 그렇죠. 5.5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원래 이 세액공제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이과세자 중에 음식업도 상당히 많죠. 의제매입세공제가 있었거든요. 의제매입세공제가 있었는데 이 의제매입세공제가 아예 폐지됩니다. 안 돼요. 간이과세자 이제 의제매입세공제 안 돼요. 연두색으로 쓴 게 차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329페이지 이제 내용 보시면은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매입세 공제 금액은 공급 대가 곱하기 0.5%로 돼버립니다. 공급 대가 곱하기 0.5%. 아까 1,100원 곱하기 0.5%. 원래는
세액 100원 곱하기 부가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공급대가.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언제부터? 7월 1일부터니까 이번에 신고할 때는 종종 방식을 그대로 쓰셔야지 돼요. 자, 매입세 곱하기 부가율 곱하는 거. 이게 어떤 거? 이번에 2021년 7월 25일 날 신고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정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확히 적어 놓으니까 그 책 다시 들춰보면서 7월 25일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바뀌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331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거 간이거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적용이 배제. 아예 폐지입니다. 안 돼요. 적용 배제. 역시 이것도 7월 1일 밑에 적용시기 보시면 7월 1일부터죠. 그래서 2021년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있죠. 이때는 의제매입세 공제 돼요. 기존처럼.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폐지된다.